안녕하십니까.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이제 일단 요거를 하기가 되게 좀 주저됐었는데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네. 사회적으로 공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번 그 아이가 좋은 곳에 행복하게 곳에 가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이 사건을 보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검찰이 어떤 걸로 기소했는지 아세요? 피해 아동이 사망했잖아요. 네. 살인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네. 상해치사로 기소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일단 상해치사로 고소한 이유 자체는 뭐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쉬운 길을 택한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입증이 훨씬 편하죠. 상해치사는. 뭐 지금 상해치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 상해치사 부분 입증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뭐 차고 넘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치사를 넘어서서 살인으로 기소를 제기한다, 공소 제기를 한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아야 되고 어떤 살인에 대한 고의라든지 밀피적 고의, 최소한 밀피적 고의라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제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해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추가로 뭔가 감정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네. 아동학대 치사의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고 남편한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제. 근데 그 보니까 그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이제 특례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것도 학대로 인한 치사, 뭐 형법상에 있는 상해 치사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중 처벌하는 규정 같고, 네. 가중 처벌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이가 있지. 네. 아이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났지만 그 진짜 아니 그 누가 봐도 그 사진상으로 그 폭행 당했다라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그거를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그러니까 내사 종결했다는 게 저는 그게 진짜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어쨌든 피해자 아동이 사망했잖아요. 네. 근데 입양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 네.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그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모가 가해자잖아요. 네네. 그럼 피해자를 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근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리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사망하지 않았다라면은 뭔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미성년자 후견인을 선임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뭔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뭔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백이 있는 거죠. 공백이 있고 뭐 아무튼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가해자고 통상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피해자 부모가 별도로 뭐 손해배 청구를 한다든지 뭐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 아이를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실제 부모는 있을 거 아니에요. 친부는 맞아요. 제가 볼 땐 그 부모님들도 이 방송을 보고 그거 잘못다를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된 걸 보면서 그 부모님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서를 접수하는 행위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 가해자부터 처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죠. 재판부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그 법률이 뭐라고 했죠? 법률 규정은 제가 직접 법률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이에요. 네, 제가 그거를 보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실질적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네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결국에는 형량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형은 빠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형량 일반 살인죄와 과실로 인한 사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동에 대한 상해 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그 처벌하는 강도가 높긴 높네요. 형량이. 이 사건 때문에 규정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됐던 건 우리가 살인죄 보면은 존속살인죄라고 들어봤죠. 존속살인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또 오히려 형량을 일반 유기형도 그냥 7년 이상에다가 뭐 무기, 사형 이렇게 해서 형량을 높여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네. 이거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속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죽이거나 했을 때는 또 강하게 처벌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가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섬뜩섬뜩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진짜 뭐 하면 다칠까봐 엄청 조마조마한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때렸지? 그 때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튼 좀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제대로 의사표현도 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더라고.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일단 뭐 사건은 벌어졌으니까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죄를 물어야 될 사람들에겐 죄를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